한국 핵무기 70T 핵탄두 위력, 현무미사일 6,000발 배치 완료. 사거리 8,000km, 탄두 중량 9톤 플러스. 시진핑 충격, 중국 대륙 전체 타격 지점. 북한이 9.19 남북군사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무차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군이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의 현무 5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시연 발사 영상을 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술핵 공격 위협 등 북한의 도를 넘는 무력 시위가 지속될 경우 단 한 발로 북한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괴물 미사일의 실체를 확실히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군의 날 1일 기념식에서 8초가량의 흐릿한 비행 영상이 공개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무-5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전방위적이고 위험 수위를 넘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현무-5의 시연 발사 영상을 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지휘부가 한국을 겨냥해 전술핵을 장착한 미사일의 발사 단추를 누르는 순간 그에 버금가는 위력의 벙커버스터로 도발 원점을 초토화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보복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대 AT, 추정, 위탄두를 장착하는 현무-5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의 지휘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나다. 현무-5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보다 더 정확해 도발 원점에 대한 쪽집게 초토화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4일 서해 완충구역에 560여 발이 포병 사격을 한 것은 남측의 포사격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선인민군 총参谋부는 15일 대변인 발표에서 13일과 14일에도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 정황이 포착돼 대응 시위 사격을 했다. 면서 앞으로도 철저하고도 압도적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후속 도발을 예고했다. 군이 그간 베일에 쌓여 있던 현무 5 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실체 공개를 검토하는 것은 전술핵 위협을 뒷배 삼아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전술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북한 지휘부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AT급 탄두를 장착한 현무-5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비행 후 표적을 타격할 경우 그 파괴력은 소형 전술핵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도발 원점 북한 지휘부 핵 미사일 시설 이 아무리 견고하거나 지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도 초토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때마다 현무-2 탄도미사일와 현무-3 순항미사일 등 대북 킬체인 선제 타격 용 핵심 전력의 시연 발사 영상을 공개하거나 실제 발사를 통한 무력 시위로 맞대응해왔다. 하지만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이후 대량 응징 보복 KMPR-용으로 개발이 급속히 진전된 현무-5는 시연 발사가 성공했다는 얘기만 나왔을 뿐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대표적인 비닉 무기였다. 또한 군은 북한의 핵 능력이 레드라인, 금지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현무-5의 전력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그간 알려졌던 수년 내 보다 더 빠른 시기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무차별 도발이 핵 우위 기정사실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 공격 위협을 지렛대로 삼아서 점차 강도를 높이는 다양한 도발 공세로 한국의 대응 수위를 떠보고 우리 군의 작전 반응 시간 및 대응 전술을 파악하려는 의도라는 것. 군 소식통은 앞으로도 전술핵 위협으로 한국군의 대응을 주저하게 만들고 미 증원 전력의 발목을 잡는 김정은의 대남 핵 전략이 먹혀드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무력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남측이 먼저 위반했다면서 이례적인 대대적 포병 사격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것은 추가적인 군사 도발의 명분 쌓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16일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자리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은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도 있다. 며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후에 망설임 없이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 세계 최대 탄도 중량, 신형 현무 미사일 등장, 한국형 삼축체계 과시.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선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신형 무기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군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은 이른바 괴물 미사일 현무 발사 장면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현무 미사일은 기존과 달리 발사관 밖에서 점화되는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되는 신형 무기입니다. 주한미군의 항공기가 최초로 참가하기도 했는데 행사에 등장한 첨단 무기들을 이광희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지상전력 무기를 사열하는 윤석열 대통령 옆으로 현무 미사일 발사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육군을 대표하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군의 날 행사에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한국형 삼축체계 전력들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형 삼축체제를 조속히 완성하여 대북 정찰 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군은 삼축체계 가운데 핵심 무기로 괴물 미사일로도 불리는 신형 현무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현무 미사일에 비해 중량과 사거리를 늘려 전술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겁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대전차 미사일 현궁 등 19종류의 지상전력도 공개됐습니다. 적의 지휘부를 일거에 소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런 미사일 배치는 북한에게 상당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속한 특수부대원들은 헬기에서 뛰어내려 태극기 문양의 낙하산을 펼치고 활강했습니다. 주한미군의 A-10, F-16 항공기가 공군 전력 사열에 처음으로 참가해 두터운 한미동맹도 재확인했습니다. 3. 미사일 지침 족쇄에 풀리는 현무 탄도탄. 저위력 핵무기 버금갈까. 문재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2년 묵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철폐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의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 우리의 안보 전략에 맞는 미사일을 사거리 탄두 제한 등의 성능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다. 당면 과제인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거리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북중 접경 지역, 서해 등을 통한 중국 개입 위험을 최소화하는 확전 통제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다. 4년간 얽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역사.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맺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1978년 배꼽 미사일, 현재 명칭 현무-1을 개발하자 미국이 동북아 군비 경쟁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1979년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권고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고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에 서면 동의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바로 이 서면 동의를 의미한다. 정식 국가 간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식 문서 형태도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할 때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암묵적 규제처럼 돼버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다. 이후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 시절 각각 한 차례씩 지침이 완화됐다. 김대중 DJ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8년 8월 북한이 사실상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 로켓을 발사하며 미사일 위협을 늘려가자 이듬해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우리나라가
제작하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300km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침이 개정됐다. 이명박 MB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자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지침의 2차 개정이 실현됐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각각 최대 800km와 2T까지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최대 허용 탄두 중량은 사거리에 반비례시키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이 적용됐다. 최대 사거리 800km 적용 시엔 탄두 중량을 기존대로 500km 이하로 제한하되 사거리를 500km로 줄이면 중량 제한은 1T, 사거리를 300km로 줄이면 탄두 중량을 2T까지 늘리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엔 해당 지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성과를 냈다. 우선 취임 첫 해인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미 정상은 이튿날 전화통화를 통해 탄두 중량 제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합의, 한미 미사일 지침 3차 개정했다. 이어서 2020년에는 4차 개정이 이뤄져 민간용 로켓의 경우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렸다. 그러나 군사용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규제는 남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리고 한미가 이달 22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의견을 모아 마지막 남았던 규제인 사거리 제한과 군사용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적용 제한 규제까지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